꼭 그렇게 마당쇠 모양 휴일까지 충성해야 하냐? 너무하네. 어떻게 해? 내년에 과장으로 승진하려면 상무님한테라도 잘 보여야지. 나도 당신이랑 오붓하게 집에서 좀 쉬고 싶다. 모처럼 아내와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던 차에 중국으로 출장 가 있는 상무님의 연락을 받고 댁에서 부탁할 게 있다는 사모님을 만나러 나가는데 마누라가 뒤따라 나오며 계속해서 툴툴거렸다. 나는 그런 마누라를 뒤로하고 차를 몰고 상무님 댁으로 찾아갔다. 김 대리님 왔어요. 네, 사모님. 상무님이 집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한번 가보라고 하셨어요. 김 대리님이 우리 남편 때문에 쉬는 날 고생이 많아요. 와이프가 싫어하겠다. 아니에요. 뭐 이렇게 아름다우신 사모님과 함께 있는 게 저한텐 더 영광이죠. 상무사모는 나에게 미안한 듯 말했다. 상무사모는 상무님과 나이 차이가 10살 정도 나니 실상 나랑은 거의 동갑 또는 아래일 것이다. 근데 사모님 어떤 일 때문에 부르셨어요? 김대리, 뭐가 그리 급해? 아직 점심 안 먹었지. 이리로 와서 앉아봐요. 사모님을 따라 주방으로 갔더니 식탁에는 이미 오징어 무침, 잡채, 소갈비찜, 된장국 등 내 입맛을 저격할 만한 음식들이 한상 가득 차려져 있었다. 김대리 일단 와서 밥부터 먹고 이야기해요. 상무님은 좋으시겠어요. 사모님처럼 음식도 잘하시고 젊고 미인이신 와이프를 둬서 호호호. 젊은 와이프를 두면 뭐해요? 제대로 써먹지를 못하는데 사모는 왠지 뼈 있는 소리를 내뱉었다. 그저 아부성으로 한 얘기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그녀로 인해 나는 좀 머쓱해졌다. 왜요? 요즘 상무님이 좀 소홀하신가 봐요. 하하. 나는 애써 웃으며 처진 분위기를 개그로 반전시켜 보려 했지만 사모님은 부끄럽지도 않은지 내 앞에서 신랑 흉을 보며 신세 한탄을 하기 시작한다. 우리 신랑.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아무튼 요즘 영 못마땅해요. 어디 가서 젊은 애니라도 둬야 될까 봐요. 사모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남편의 부하사원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닌 듯한데 아참, 내가 김 대리님 앞에서 별 얘기를 다 했네. 방금 한 얘기는 그냥 잊어줘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걱정 마세요. 비밀 반드시 지켜드릴 테니 앞으로 그런 말 하고 싶으면 언제든 저한테 하세요. 역시 내가 사람 하나 잘 봤다니깐. 김 대리님은 성격도 참 좋으세요. 호호호. 이렇게 눈치도 빠르고 말도 이쁘게 잘하는데 내년에는 꼭 진급을 해야 하는데 이번엔 상무님이 팍팍 밀어주실 테니 좋은 결과도 있겠죠. 김대리, 나 오랜만에 너무 좋았어. 앞으로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와 줄 수 있지? 안녕하세요. 올해 37살 회사 생활 10년 차 직장인이자 결혼 5년 차 유부남입니다. 학창 시절에는 반에서 몇 등 하느냐가 중요했다가 고3 수험생 땐 수능 점수가 인생의 다였고 어느 대학을 가느냐로 고심을 했더랬죠. 나는 결국 준수한 내신 성적과 수능 점수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서 집에서 가장 가까운 지방국립대학에 들어가야만 했다. 대학생활 내내 술자리를 찾아다니며 여자들 꽁무니만 쫓아다니면서 원 없이 만나도 보았다. 과동기, 동아리 친구, 후배들. 그리고 소개팅으로 어쩔 땐 클럽에 가서 처음 보는 이혼 여와도 만나 놀아도 봤고 친구들과 떠난 부산 여행에서 후배 녀석의 여자친구와도 눈이 맞아 본 적도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군에 다녀와 대학 졸업하면서부터는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을 했다. 취업을 어떤 회사로 하느냐에 따라 날 대하는 사람들의 대우도 달라져 버리는 남은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결정짓는 기로에 서서 운 좋게도 대학 졸업하고 6개월 만에 서울로 상경해 대기업 취업에 성공하게 되었다. 대기업에 취업하고
어리고 예쁜 여자 만나 결혼하면 내 인생이 평생 행복할 줄로만 알았는데 입사 10년 차에도 과장으로 진급 못하고 여전히 만년대리로 지내는 직장 생활이 너무 스트레스였다. 결국 퇴사까지 생각할 정도로 마음고생이 심해지기 시작했고 입사 동기들 중에서도 진급 누락된 놈들 중에는 좌천되어 지방으로 내려간 친구도 있었고 자존심 센 친구 중에는 퇴사를 결정한 친구도 여럿 있었다. 나는 지방대를 나와 회사 임원 중에는 학연 지원으로 라인을 탈 마땅한 사람이나 연줄이 없었기에 주위에선 다들 올해 승진도 쉽지 않을 거라는 소문이 이미 사내에서 돌고 있었고 내 귀에 그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난 어깨가 축 처진 상태로 의기소침해 지내고 있었다. 결국에는 진급 스트레스로 인해 부부관계까지도 소원해지자 아내가 하루는 요즘 안색도 별로 안 좋고 병든 병아리 모양 어디 아픈 사람 같아 보인다며 혹시 과장으로 진급 못해서 그러는 거야 하며 함께 걱정을 한다. 여보, 내가 좀 알아봤는데 당신 회사에 박상무란 분이 우리 막내 삼촌과 대학 동창이라고 하던데 이참에 내가 삼촌한테 전화해서 부탁 한번 해볼까. 나로선 정신이 번쩍 들게 한 말 한마디였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그러자고 했고 아내는 먼저 작은 삼촌을 통해 상무님의 아내인 사모님을 먼저 찾아뵙게 되었다. 며칠 뒤 사모님을 만나 인사하고 온 아내는 표정이 무척이나 밝았다. 인연이 되려고 했는지 사모님도 아내와 같은 대학 동문이어서 우릴 최대한 도와주겠다는 언지를 주셨다고 한다. 그리고 주말에 상무님이 우리 부부를 저녁 식사 초대를 했다. 상무님 집에 들어서자 마중 나온 사모님의 안내에 따라 곧장 식탁으로 향했다. 큰 테이블에 4개의 좌석이 준비되어 있었고 상무님 부부와 마주보면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자네 업무 능력도 좋고 꽤 성실한 직원이더구만. 그동안 제때 진급 못해서 마음고생이 많았겠네. 상무님은 이미 내 프로필을 다 살펴본 듯 3년 넘게 진급 누락에 대해서는 불운이었다고 언급까지 했다. 그리고는 바로 내 아내를 요리조리 한참이나 훑어보더니 외모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 남자의 기분을 해치면 남편의 출세에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저도 상무님 같은 스타일의 남자를 아주 좋아해요. 이런 사탕 발린 듯한 소리로 비위를 아주 잘도 맞춰주고 있다. 하하, 그러세요. 우리가 서로 더 이상형에 가까운 것 같은데 늦게 알게 돼서 너무 아쉽네요. 대기업에서 임원을 달기는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는데 박상무님은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여 올해 48살에 상무직에 오른 대단한 분이었다. 젊었을 때는 회사 일밖에 몰라서 30대 후반에서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사모님의 나이가 12살이나 어린 분이어서 나보다도 1살이나 어렸다. 반주로 술 한 잔씩 돌면서부터는 서먹했던 분위기도 금세 아주 화기애애해졌고 술잔이 거듭될수록 상무님 부부와도 점점 허물없이 대화하고 상무님이 워낙에 오픈마인드라서 그런지 생각지도 못하게 웃고 떠들면서 친구네 부부와 놀고 있나 착각할 정도로 짙은 농담까지 나누며 거리낌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김대리, 오늘은 늦었으니깐 여기서 가고 가요. 곧장 아내에게 물었다. 자기야, 사모님이 오늘 술 많이 취했으니깐 여기서 자고 가라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듣고 있던 상무님까지 가세해. 자고 내일 가는 게 어떻겠냐고 부추긴다. 나야 뭐 상무님과 친분을 더 쌓을 절호의 기회이다 보니 굳이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마지막으로 아내만 오케이 하면 되는 순간이다. 상무님, 저희야 좋죠. 괜히 신세져서 사모님이 고생하실까봐 걱정이죠. 아내는 생각보다 쿨하게 받아들인다. 자기야,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 새 아파트 분양받아 이사 온 지도 이제 6개월. 아파트 대출금도 한참이나 남아있는데 당신 만약에 회사 이대로 그만두기라도 한다면
곤란해질지도 모르잖아. 그렇다고 해도 그런 일을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럼 안 된다고 거절하자. 내가 상무님께 이야기할게. 여보,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 다 된 밥에 재 뿌릴 수는 없잖아. 그냥 시키는 대로 하자. 생각할 시간을 달라던 아내도 결국엔 상무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말았다. 아내를 대신해 내 곁엔 사모님도 있었고 회사에서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준다는데 나로선 아주 손해보는 짓도 아니었다. 그리고 6개월이란 시간이 흘러 드디어 과장으로 진급을 했다.